ETF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ETF는 분산 투자라 안전하다고 해서 샀는데 왜 내 계좌는 계속 마이너스일까요? 이 질문, 단순히 운이 나빠서가 아닐 수 있어요. ETF 자체의 문제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ETF를 사도 어떤 사람은 꾸준히 자산을 쌓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ETF 초보 투자자들이 실제로 가장 자주 저지르는 실수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수들이 단순히 나쁜 ETF를 골라서가 아니라 투자 방식 자체에서 비롯된다는 걸 확인하시면 지금 내 계좌를 보는 시각이 달라질 겁니다. 먼저 ETF 투자에서 초보자들이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반도체 2차전지처럼 뜨거운 이슈를 따라가는 테마형 ETF 중심의 접근. 두 번째는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인덱스 ETF 중심의 접근. 세 번째는 꾸준한 현금 흐름을 목표로 하는 배당 ETF 중심의 접근입니다. 이 3가지는 목적이 다르고 리스크 구조가 다르고 필요한 투자 기간도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이 가장 먼저 저지르는 실수가 바로 이 차이를 모른 채 어차피 ETF니까 다 비슷하겠지라고 뭉뚱그려 접근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3가지 방식의 차이를 기준점으로 삼아 설명드릴 테니 지금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는지를 떠올리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실수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흔한 실수는 테마형 ETF에 단기 수익을 기대하며 진입하는 겁니다. AI, 반도체 같은 테마는 뉴스에 자주 등장하고 수익률도 화려해 보여요. 실제로 특정 AI 관련 ETF들이 단기간에 수십 %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수익이 어느 타이밍에 들어간 사람의 몫이냐는 거죠. 테마형 ETF는 특성상 뉴스가 정점에 달했을 때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가 몰립니다. 그리고 그 직후 조정이 시작되면 고점에서 진입한 분들은 20%, 30%를 고스란히 맞게 됩니다. 이 방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단지 단기 수익을 목표로 한다면 진입 전에 손실 허용 범위와 매도 기준을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손실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 인덱스 ETF를 샀는데 왜 수익이 안 나냐고 묻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건 대부분 매수 방식의 문제입니다. S&P 500이나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ETF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다는 건 역사적 사실이지만 목돈을 한 번에 넣고 기다리는 방식은 진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고점일 때 일시에 투자한 경우와 같은 기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씩 분할 매수한 경우를 비교하면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 쪽의 손실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본인의 투자 목표가 5년 이상 장기 성장인지 2년 안에 목돈 마련인지 지금 이 순간 바로 답할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ETF 종류를 고르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셋째, 배당 ETF를 고를 때 배당 수익률 숫자만 보고 선택하는 실수입니다. 연 배당률 6%, 8% 같은 숫자는 눈에 쉽게 들어와요. 그런데 배당 수익률이 높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닙니다. 배당 수익률은 배당금 주가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배당 수익률이 오히려 높아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배당을 받아도 주가 하락폭이 더 크면 총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배당 ETF를 선택할 때는 배당 수익률과 함께 최근 3년간 주가 흐름, 배당 성장률, 구성 종목의 안정성까지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ETF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께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앞서 투자 목표가 명확한가? 라고 여쭤봤는데 이 질문은 ETF를 고르는 것보다 사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 전제 위에서 실수가 가장 적은 시작점은 인덱스 ETF를 소액으로 분할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국내 증권사 앱에서 T가 미국 S&P 500, KODX, 미국 나스닥 100 같은 ETF는 비교적 소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가격은 직접 앱에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매달 정해진 날, 예를 들어 급여일 다음 날에 일정 금액을 넣는 루틴을 만들면 타이밍을 고민하는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12개월을 운용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몸으로 익힌 뒤에 테마형이나 배당형으로 비중을 분산하는 게 훨씬 안전한 순서입니다. 증권 계좌는 국내 주요 증권사 앱 어디서든 비대면으로 10분 안에 개설 가능하고 ISA 계좌를 활용하면 연간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처음 계좌를 만드신다면 이 부분도 함께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3가지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ETF도 원금 손실이 납니다. 분산투자라는 말에 안심해서 전 재산을 하나의 ETF에 몰아넣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 전체가 하락하면 인덱스 ETF도 함께 내려갑니다. 둘, 환율 리스크를 반드시 감안해야 합니다. 미국 ETF에 투자한다면 달러 환율이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환율이 유리하게 움직이면 수익이 더해지지만 반대 방향이면 그만큼 깎입니다. 셋, 운용보수를 무시하지 마세요. 연 0.5%와 0.07%의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10년간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 차이가 수십만 원 이상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만 한 가지는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오늘 소개한 인덱스 ETF 분할 매수 방식이 많은 초보 투자자에게 현실적인 시작점이긴 하지만 만약 지금 넣으려는 자금이 3년 안에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라면 과연 이 방식이 지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선택인지 한 번 더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